네, 늘 하시던 것처럼요. 33번 질문 여러분이 먼저 읽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전형적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 역할에 대한 그 부정이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는 이야기, 그리고 인디비주얼리티를 좀 더 이렇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챙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rejection, 거부, 그리고 individuality를 embrace라고 하면 끌어안고 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할 것을 보기 1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자, society에서 이 젠더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규정이 되어 왔죠. 아니, 무엇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왔냐면 masculine이나 또는 feminine quality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이 binary view가 이런 이분법적인 견해가 점점 더 이제 그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저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보통 번역하는 사람이면 그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자, 뭐 젠더가 성인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젠더랑 섹스는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원래 사회학적인 개념으로는 얘는 생물학적인 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젠더는 사회학적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적 성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물론 이제 많이 혼용이 되어서 쓰이지만, 자, 그 다음에 define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단어네요. fin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끝을 정하는 게 define이었어요. fine이 들어가는 단어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 별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 masculine이라는 단어는 얘는 남성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죠. 남성의라는 말이고, 그 반대말이 feminine이 여성의 여성스러운이라는 말인데, 이 로마 말에서 앞쪽에 mas가 들어있으면 얘가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을 male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남성 또는 남성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masculine이라는 말이 나와서 남성스러운, 남성다운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에 언뜻 언급했는데, 소위 과도한 남성성, 그 마초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이 여기서 같이 어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eminine이라는 말은 뭐 당연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female이라고 쓰면 남성의 반대 여성 되는 거고요. 자, 그게 feminine이라고 적히면 얘가 여성의 여성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ISM이 붙으면 주의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쓰면 얘 뭐 되죠? 우리말로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좀 수준이 낮았던 20세기 말 이런 때는 일명 뭐 여성해방운동, 여성해방주의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다가, 요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자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좀 의미가 좀 확대되고 있는 용어로 쓰이고는 있죠. 자, 그 다음에 effeminate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다가요, feminine하고 또 조금 다른 단어가 되는 건데, 하나 어려운 단어를 얹어 볼게요. 오늘도 나올 때마다 두세 개씩 약간씩 어려운 단어를 좀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ffeminate이라고 쓰면 얘는 알겠죠, 그죠? EX가 나와서 밖으로 여성성이 튀어나오는 걸 effeminat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도 좀 여성스러운 거긴 한데요. 주로 이게 어떤 때 주로 사용하는 거냐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쓰지 않고 남자가 여성스러운 걸 effeminate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 역할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회여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남녀의 성 역할에 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라 그러지? 여하튼 하늘색 옷 입고 다니거나 남자가 그러면 걔 그냥 바로 게이로 인식됩니다. 이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진보적인데 이 미국이랑 캐나다는 조금 많이 달라서 옅은 색 이렇게 파스텔 톤 옷 이런 거 입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남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그러면 100% 쟤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미국 애들이 좀 특이해요.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 신기한 나라예요. 워낙에 이렇게 처음에 태생이 청교도 출신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구가 6,000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교육을 하고 교양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6,000년의 역사는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그 수명을 계산하면 지구가 6,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할 수 없죠. 정신 나간 기독교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려 20세기 말에 조사한 거하고 제일 최근에 한 게 2022년에 한 게 있는데, 20세기 말만 해도 미국 사람들 중에 한 40% 정도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거든요. 이 신기하죠, 그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나라가. 근데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22년도 조사 보니까 이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40%는 자기들이 외계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요 나라가 진짜 특이합니다. 그래갖고 저거 소송도 붙었잖아요. 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인데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냐 해서 그 소송이 한 10년 이상 진행됐어요. 주법원, 그 다음에 주상급법원, 마지막에 수프림코트까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이 붙어서 결국은 가르칠 수 있는 걸로 결론은 났는데, 대신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결론이 나서 미국 애들은 과학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조금 황당무계한 사람들이긴 한데 좀 특이하죠. 그다음에 신기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코비드 막 유행하던 시절에 미국 애들 백신 접종률 봐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제일 높았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거든요. 포르투갈이 99%.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포르투갈이 접종률 98점 몇 %였어요. 왜 한국도 93%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93%와 98%는 어떤 차이냐면 93%는 못 움직이는 사람은 안 나온 거고, 못 움직이는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노크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맞게 만들면 그러면 98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 애들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백신을 맞으면 바코드가 심어진다는 동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 동네 진짜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가보세요. 나중에 미국에 가면 아직도 밤 되면 산에 가서 접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우주인 만난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성, 여성의 특징으로 딱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는 이 binary view라고 할 때 이거 대충 느낌이 좀 올까? BI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딱 이분법적인, 양분법적인 견인은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BI를 우리 맨날 자전거만 갖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많이 봤죠? 그래서 얘가 이분법적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론론이라는 말 알아요? 모든 걸 딱 한 가지로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변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론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느낌 오세요? 앞에 뭐 들어있죠, 얘는? 앞에 MON이 들어있다고 하죠. 얘가 숫자 1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분법적인 견해는요, 점점 더 이렇게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the decline은 traditional gender는요, 바이 다른 거 하나 더 붙여줄 걸 그랬다. 모의고사에서 바이가 붙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걸 거예요. bilingual이라고 쓰면 링구아라는 말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얘가 나중에 language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bilingual이라고 쓰면 몇 개 언어가 되는 걸까요?
예, 2개 언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ilingualist라고 하면 2개 국어 사용자, bilingual education이라고 하면 영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이런 걸 bilingu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앞에다가 monolingual이라고 붙이면 뭐 되는 걸까요? 예, 얘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언어 하나를 구사하는 사람을 monolingual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웃기는 일이죠? 예?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저기 멍게라고 봐야죠. 멍게, 뇌가 없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그 맥주에서 기네스에서 인정해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이 한국은 원래 뭐 쓸데없는 세계 1등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읽고 쓰는 능력이 그 언어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 한국인인데 몇 개 국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언어를 10개나 와 67개 국어를 합니다. 네, 그 스님이에요, 스님. 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스라고 하기로 했죠. 님자 빼고 존칭을 빼고 이분 스인데 이분이 67개 국어를 합니다. 네, 직접 제가 뵌 적은 없고 뭐 결과물로 내놓은 게 없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는 알 수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말고요.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좀 조용히 좀 할래요. 뭔가 좀 활동을 한다라는 걸로 그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번역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게 꼭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새끼가 막 구락간다고 그래갖고 신견식 선생님이라고 공식적으로 번역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이 번역만 무려 7개 국어를 합니다. 외대 스페인어과를 나오신 분인데 나이도 아직 젊어요. 나이도 젊은데 벌써 7개 국어를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가져다가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막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 번역을 한다. 근데 심지어는 번역도 학술 서적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소위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대학 가서 언어를 전공하는 것도 괜찮죠. 이분도 굶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건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젠더의 expectation이라고 하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예상에 이런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expect고요. 이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건 look forward to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어책에서 이걸 똑같다고 워낙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달라요. 이걸 look forward 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고 교집합도 굉장히 적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알아두시죠. 근데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이 만약에 equal이라고 써줘버리면 내신 시험은 같은 거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죠? expect는 우리말로 하자면 예상하다.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게 expect라면 이랬으면 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look forward to가 가깝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예상, 기대라고 해도 되는데 이 기대는 특별하게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럴 거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 역할에 대한 기대의 감소가 그래서 뭘 이끌어내게 되냐면 더 큰 이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뭐에 대한 인간의 아이덴티티 기억나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더 큰 이해를 만들어내게 되고 자, 그래서는 individuals가 개인이 안게 해주죠. 더 넓은 범위의 characteristic을, 특징을, 성격을 안게 해주는 겁니다. 이 inclin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기울어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영어 시간인데 헬스클럽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고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영어로 gym이라고 합니다. 오, 발음이 gym 막 이러네요. 가소로워서. 헬스클럽이라고 쓰면 이제 지옥에 있는 동아리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이상한 말이죠. 이게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헬스클럽이라고 하더라도 뭐 같냐면 건강을 목적으로 모이는 운동 동아리 같은 이런 느낌이요. 클럽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gym이라고 합니다. gym. 자, 이 그런데 가면 이렇게 엮기 중에 벤치프레스라고 부르죠. 누워서 이렇게 엮기 드는 것 중에 머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벤치프레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디클라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래로 기울어진 거예요. 앞쪽이. 그 다음에 상체가 더 위로 가서 비스듬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클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요놈하고 반대되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런 그 소파 같은 것 중에 뒤로 스르르 이렇게 눕는 소파 뭐라고 하던가요? 침대 같은 거 리클라이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뒤로 기울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R 붙으면 뒤로 기울어지는 놈 이런 말이 된 거죠. inclination 같은 단어를 쓰면 얘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보는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라는 이런 명사가 돼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렇게 성 역할의 그 예상에 대한 하락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얘가 뭘 이끌어내게 되냐면 인간의 이해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이끌어내게 된다라고 했죠. 자, 다음 3번 문장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vocal expressions 이 목소리의 표현이네요. 저 말로 하는 표현인데 남자나 여자 둘 다 이제 뭐라고 보이냐면 똑같이 memorable 한 걸로 말로 하는 말을 이전에는 이제 여성의 말을 잘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에 기여하게 된 거죠. 어떤 생각에 기여하게 됐냐면 야 단일한 그런 특정한 방법이란 건 자기 자신을 표현할 특정한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VOC가 들어가면 얘가 목소리가 되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보컬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다 알아요. 보컬리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얘가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악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월이라고 쓰면 조금 어렵네요. 바월이라고 쓰면 목에서 나는 소리가 막히는 저항 없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에서 바로 나와버리는 소리여서 목소리가 뭐가 되죠? 바월이 무슨 단어예요? 얘가 그래서 모음이에요. 예, 아이우에와는 모음이고 그 다음에 컨소넌이라고 쓰면 같이 하나 알아두시죠. 이렇게 쓰면 얘는 목에서 나오던 소리가 방해를 받아서 소리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저항을 받게 되는 소리죠. 얘가 뭐냐면 자음입니다. 아, 소리가 그런 게 있다고? 라고 이렇게 막 신기한데 재밌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대학에 가서 어학을 한번 전공해 보세요.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VOC라는 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evoke 같은 단어가 밖으로 소리를 내다라는 이런 말이겠네요. 소리가 VOC가 똑같이 K로 쓰이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invoice라는 말이 안으로 얘기하는 요구 송장 뭐 이런 단어들이 되는 것도 다 VOC가 들어가는 거죠. 자, memorable이라는 단어는 이 memorize라는 단어가 동사죠. memorize라는 단어가 암기하다라는 동사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단어를 메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메모는 메모랜덤을 줄여서 메모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암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 시험 같은 데 보면 형용사가 두 가지인데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memorial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emorable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memorial이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뭔가를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하는, 추도하는 이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 memorable이라고 쓰면 기억할 만한, 기억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되죠. ABLE가 쉬운 전미사니까 얘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emorial ceremony 같은 말하면 추도 행사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모 우리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묘지 중에 추모 묘지 이런 걸 그래서 똑같이 메모리얼 세메트리라고 쓰면 걔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국립묘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specific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spec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은 아실 거고 그래서 뭔가를 보이게 하다라는 말로 썼을 때 specific이라고 쓰는데 저 단어는 시험을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저놈의 반대말이 specific이라는 말이 특정한 구체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놈하고 반대되는 말로 뭘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보편적인이라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첫 시간에 했던 뭐 쓰면 될까? 예, general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쓰면 얘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이 되죠.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specific이 특정한인데 얘는 그러면 원래 동사는 뭐였냐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specify라고 씁니다. specify라고 하면 얘가 눈에 딱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다라는 말이어서 우리말로 명시하다라는 말 여러분 알아요? 눈에 띄게 기록하고 써놓고 표시하는 거 그걸 명시하다라고 하거든요. 밝을 명자에 볼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하다라는 이 말을
명사로 쓰면 뭐가 되냐면 specific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알아볼 수 있게 밖으로 뚜렷하게 써놓는 걸 spec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 같은 거 사면 램이 몇 메가, 뭐가 얼마, CPU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써놔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걸 명시해 놓은 거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사양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걸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말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에게 붙여서 쓰는 되게 슬픈 얘기죠. 사람을 어떻게 사람에게다 저런 점수표를 꼬리로 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여러분 수능 보면 이제 점수표가 여러분한테 따라다니죠. Many creative fields에서 많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말이에요. 많은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이 시너지가 between traditionally male and female influences 간에 즉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영향력들 사이의 시너지가 has created 뭘 만들어내게 됐냐면 groundbreaking art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땅을 다 깨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아트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 땅을 흔들어 놓는 이 말 우리가 보통 획기적인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literature이라는 단어는 문학이죠, 그죠? 획기적인 예술이나 그다음에 문학이나 그다음에 음악을 많이 만들어 내놓죠. 자,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nourish는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nourish는 양분을 공부하다? 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앞에 nours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보살피고 챙기고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됐었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nurse고 양로원이 nursinghome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ynergy라는 단어는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앞에 있는 syn이 이제 꽤 여러 번 봤죠. 경우에 따라서 n은 m으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뒤에 자음을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syn이 무슨 뜻이에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였더라? 얘가 함께라는 뜻을 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라고 그러죠. 뒤에 나오는 얘는 뭐겠어요? 에너지잖아요. 씬하고 에너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시간의 신이 누구라고 했는데 기억할 리가 없겠죠. 시간의 신이 네, 크로노스죠. 그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을 되게 좋아하나 봐. 물어보면 신 종류 다 알더라고요. 예? 하라고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그리스 로마 신이나 이름이나 외우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사랑하나 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19금이죠, 뭐. 완전 쓰레기들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것들. 그 중에 쓰레기의 대마왕이 제우스라고 봐야죠. 그죠? 그게 자기 아버지 조져버린 애 아니에요. 그죠? 걔네 아버지는 또 자식 낳다가 자식 잡아먹고 막 이렇게, 그거 좀 이상해요, 동네가. 자,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면 크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라는 얘기여서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동기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동자가 같을 동자잖아요. 시간의 시기를 맞추는 거였죠. 사람들이 싱크로가 안 맞아요 라고 할 때 그 싱크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면 synchronization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거 말고 같이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심포니가 되죠. 그죠? 그럴 때 이때 P를 따라서 N은 항상 P 앞에서는 뭘로 변하더라? SM으로 변하니까 심포니는 교향곡이 됐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협주곡은 콘체르토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콘체르토라고 쓰면 영어에 콘서트가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be in concert with 같은 표현을 쓰면 얘가 협력하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이 concert라는 말이 얘가 협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는 협력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죠. 그거 이제 콘체르토라고 그러고 얘가 협주곡입니다. 교향곡하고 협주곡은 구별할 줄 알아요? 교향곡은 모든 악기가 n분의 1로 참가하는 거예요. 같은 권리를 가진 거고 협주곡은 주인공이 따로 있죠. 피아노 협주곡 이렇게 얘기하면 피아노가 주인공이고 그 뒤에 있는 교향악단이 그 피아노의 독주를 반주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피아노 협주곡이 저기 라흐마니노프 2번이잖아요. 네. 근데 이놈의 클래식은 틀어주면 다 알아요. 틀어주면 다 아는데 이렇게 제목이 막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KBS 클래식에서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클래식 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래요. 그렇다는데 그 협주곡은 그러면 피아노가 주인공이 되고 뒤에 교향악단이 반주단이 돼서 마치 가수 노래를 반주하듯이 그걸 반주를 하는 걸 협주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협력하다라는 콘서트라는 단어를 쓴 거고 얘는 똑같이 다 같이 같은 소리를 하나 내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실내악도 가르쳐 줬는데요. 실내악 했을 때 실내 방은 뭐라고 그랬더라? 챔버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뭘 바라겠습니까? 다음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다. 저기 수영 선수들 보면 시간 딱 맞춰갖고 같이 하는 그 수영하는 거 그걸 보고 synchronized swimming이라고 그러죠. 그 수영 경기 종목에 있잖아요. 그게 시간을 맞춰서 똑같이 움직이는 swimming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disgust를 느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blur는 포토샵 명령어죠. 무슨 뜻이었더라? 흐리게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흐려진 젠더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 disgust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되냐면 이 진화하는 사회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evolve가 진화하다라는 말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volvere가 들어가면 뭐가 됐더라? 회전하다 돌다라는 말이 되어서 revolve라고 쓰면 뒤로 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회전 공전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revolution이 그래서 원래는 공전이라는 뜻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얘는 뭐 많이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gust라는 말이 자체로 단어예요. gust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얘가 취향이나 감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disgust라고 하면 저걸 탁 떼어버린 거니까 뭐가 될까요? 얘는 아주 역겹고 그 다음에 불쾌하고 이런 것들을 disgust라고 하는 거예요. feel disgust를 그래서 불쾌감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다음 이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celebration이라고 하면 축하도 있지만 존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 유명 인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발음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celebrate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축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존중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celebrity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유명 인사라는 명사가 되고 뭐 celebrity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줄여서 사람들이 셀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명 인사가 되고 요즘 구어체에서는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뜻이 이제 연예인이라는 뜻으로 거의 다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문어체하고는 좀 다르는데 여러분이 글로 보는 데서는 이 뜻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celebration이라는 말이 얘가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celebration이라는 놈이 명사로 존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masculine이나 feminine의 trait 특성에 대한 이 존중이요. 그다음 뭐가 없냐면 constraint은 없어요. 아주 엄격한 정의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대한 제약 없이라는 말이네요. 자, 저게 이 양성 역할에 대한 이런 존중이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여기서 모든 이들은 자유롭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어 여기 constraint만 한번 보고 갈까요? strain, 이거 앞에서 다 확인은 했었습니다. strain이라는 말이 뭐예요? string, 묶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onstraint이라고 쓰면 꽉 묶어버린 걸 constraint이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제약하다, 제한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끝나는 단어들은요, 요 모양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뒤에다가 t 하나를 붙여서 명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constraint라고 쓰면 얘가 제한, 한계, 제약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id가 아주 엄격하고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규제에 제약 없이라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불평하다, 불만을 이야기하다라는 동사 뭐 알고 있죠? complai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얘는 동사인데 여기에다 뭘 붙이면 P 하나를 딱 붙이면 얘가 불평, 불만, 문제제기 같은 이런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단어로 inclusive, 지난주에 공부했던 단어거든요. 이거 CLU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얘가 close의 의미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D를 뒤집어서 클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은 어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include라고 쓰면 안에 넣고 뭐 되는 거였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포함하다 라는 말이 됐었고 그 다음에 exclude라고 쓰면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배제하다 라는 말이 된 거였고요. conclude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딱 여기까지로 이제 끝을 내고 문을 닫아버린 거여서 결론 짓다, 결론 내리다 라는 단어가 됐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 단어처럼 inclusive라고 이렇게 IBE를 붙이면 얘는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포용하는, 포용적인, 잘 받아들이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됐었고요. 대신에 여기 나오는 exclusive는 제가 단어 뜻 좀 조심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exclusive라고 하면 남을 배제하는 이라는 형용사 당연히 되지만 얘는 그것 말고 어떤 뜻을 꼭 같이 기억을 내두셔야 되냐면 경제지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배타적인 그 다음에 독점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conclusive라고 쓰면 결론적인 이란 말 될 거고요. 뒤에 ion 쓰면 다들 명사형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조화로운 이런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lf라는 단어는 이렇게 명사로 쓰게 되면 뭐 너무 쉬운 단어인데 잘 틀리는 단어이기도 해요. 명사로 쓰게 되면 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말고 뭔가 스스로 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다가 self를 쓰고 뒤에다가 하이픈 붙여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가져다 먹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걸 self-serve가 맞는 말입니다. self-service라고 쓰시면 좀 이상한 말 되니까 여기까지만 쓰고 말아야 됩니다. 서비스는 군복무라는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러면 이제 뭐 군대에 복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 애들은 군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다 그냥 가야 돼 의무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 군복 입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지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이런 거 하면 미국은 그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방식이 달라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가면 약식 재판에서 판사가 보고 이렇게 너 벌금 얼마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베테랑이면 오늘 이 단어 나올 것 같은데 베테랑이면 이게 이제 참전 군인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대부분 판사들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말하고 함께 그 사람에게 전부 그냥 그 벌금 때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물은 셀프 이런 게 더 웃기죠. 그럼 이제 물은 자 이런 말이니까 뭐 사장님이 철학적인 건 알겠는데 뭐 그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물은 셀프입니다. 물은 자아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반찬도 자아이죠. 자, 33번 같이 한번 이제 마쳤습니다.